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5명의 차세대 여성과학자 연속 기획. 그 네 번째 주인공은 오랜 시간 최적의 상태로 발전을 거듭해온 자연 속에서 생명체가 간직한 고유의 방향성에 대해 호기심을 품은 연구자인데요. 방향성이 아주 중요하게 자연에 쓰이고 있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됐는데, 빛으로 나노 소재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최초 개발하고 방향성을 넣어 만든 소재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꿈꾸는 과학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 건물 가득 울려 퍼지는 경쾌한 구두 소리. 하이힐을 즐길 수 있어요? 네, 제가 또 패션에 신경을 써서 힐을 자주 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학자와는 다른 뚜렷한 개성만큼 연구도 아무나 쉽게 도전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는데요. 방향성이 없는 모양을 띠고 있네, 확실히. 방향성을 우리 아직 안 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실의 키워드는 바로 방향성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금 나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성을 주기 전에는 동글동글한 모양이었고, 방향성을 주고 나니까 뾰족뾰족한 안테나 모양이 같이 발현되어 있다는 것을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방향성을 더한 나노 소재의 연금술사 염지연 박사입니다. 제작진에게 소재 개발의 핵심 재료를 보여주겠다는 연구팀. 그런데 실험 재료가 있다는 곳이 다름 아닌 냉동고입니다. 여기에서 꽁꽁 얼린 뭔가를 꺼내는데요. 이게 뭔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체 분자인데요. 저희가 나노 구조의 방향성을 줄 때 생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카이랄성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카이랄성을 전달해 주는 생체 분자를 이렇게 얼려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생체 분자를 얼리면 구조나 기능이 망가지지 않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카이랄리티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 어원을 따지면은 소원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우리 손이 되게 간단한 예시거든요. 이 두 손 사이에 거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히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이 그대로 이렇게 왔을 때는 겹쳐지지가 않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카이랄리티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동그란 해가 있어요. 얘가 거울에 어떻게 비춰졌을지를 그려보면 똑같은 동그라미가 되죠. 그러니까 얘도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지긴 하기도 하고, 그대로 왔을 때도 동그라미가 똑같이 겹쳐지게 되니까 이 동그란 해는 카이랄리티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물질과 거울에 비친 상을 비교했을 때 폭에서 완벽하게 겹치면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고 겹치지 않으면 방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대부분의 자연에 존재하는 분자에는 이런 카이랄리티가 존재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강가에 가서 다슬기를 잡을 때 다슬기의 그 껍데기가 오른쪽 나선 구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덩굴나무처럼 어떤 기둥을 감고 올라가는 식물들, 그 식물들도 각자 좋아하는 방향이 있대요. 분자나 또는 나노체가 카이랄리티를 갖게 되면은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되게 재밌는 많은 성질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예로 화학식이 동일한 자연의 일부 분자들은 서로 다른 방향성 하나로 완전히 다른 냄새로 느껴지는가 하면 때로는 맛을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질이 바뀌는 예도 있는데요. 불면증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에 있는 한 제약회사가 이
약을 먹으면 수면이 유도된다. 그래서 살리도마이드라는 약을 출시를 했는데요. 임신하신 분들의 입덧 완화제로 또 되게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서 임신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드셨었어요, 그 약을. 근데 1년 후에 이 약 때문에 엄청난 기형아들이 그 이후도 살리도마이드라는 이 분자 자체가 오른쪽 방향이면은 되게 좋은 수면 유도제가 되지만 왼쪽 방향일 때는 몸에 아주 독극물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방향성의 원리를 심도 있게 연구한다면 우리 삶을 바꾸는 긍정적인 소재 혁신을 이룰 수 있는데요. 이게 에스콜빅 애시시고 어떻게 변할 거예요? 지금 뭐 하려는 거세요? 저희가 금 이온을 가지고 방향성 있는 금 나노 소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금 이온입니다. 금 이온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 하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골드 바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금을 쪼개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면 이렇게 노란색 빛을 띠게 됩니다. 금은 독성이 없고 주변 환경이 달라져도 잘 변하지 않는 물질로 손꼽히기에 다양한 실험에 안정적인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생체 분자입니다. 아스콜빅 액시드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지금 사용하는 이 아스콜빅 액시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왼쪽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왼쪽 방향성 또는 오른쪽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생체 분자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한쪽 방향성만 가지고 있는 분자들을 사용을 해서 그 방향성을 나노 입자에 부여하게 됩니다. 트라바이스로 돌아고. 금 이온에 생체 분자를 넣으면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생체 분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방향성이 소재에 전이된다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금 이온을 나노 형태로 바꿔주는 환원제를 넣어 방향성을 가진 금 나노 입자를 만듭니다. 금 나노 입자는 크기에 따라 색깔이 다양한데 이때 방향성은 그 효과를 증폭시킨다는데요. 저희가 장갑을 낄 때 오른손은 오른손 장갑을 껴야지 편안하고 왼쪽 손은 왼쪽 장갑을 껴야 편안한 것처럼 바이오 분자들도 그런 방향성에 따른 편안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방향성이 없는 나노체를 사용했을 때보다 그거에 딱 맞는 방향성을 가진 구조체를 사용했을 때의 효율이 더 높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넣은 나노 구조체로 아주 특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추출한 DNA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요? 네, 저희가 위험하잖아요. 아니요, DNA만 추출했을 때는 전혀 위험성은 없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DNA 농도에 따라 방향성 있는 금 나노 입자가 응집되는 크기가 달라지며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는 DNA가 딱 좋아하는 방향성을 처음부터 나노 입자에다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어느 혈액에 DNA가 더 많았는지,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많았는지를 정량적인 양을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PCR 검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데요. 어떤 사람의 혈액에 코로나 바이러스 DNA가 5개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5개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효소를 사용을 해서 1000개 더 많은 양으로 증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있구나 없구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폭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PCR 기술이 더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었죠. 이거는 이제 그 양에 따라서 얼마큼 있는지를 꼭 증폭을 시키지 않아도 5개면은 5개에 해당되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환자 몸에 50개가 있었으면 50개에 해당되는 시그널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염지연 박사는 나노 구조의 방향성을 도입해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쌓은 성과로 그동안 20여 개의 상장과 상패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유난히 시선을 사로잡네요. 선생님, 이 돌멩이 뭔가요? 다른 초등학교로 견학을 갔었어요. 지금은 정확히 어디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초등학교에 계셨던 어떤 한 선생님이 지구과학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공룡 발자국 찍혀있는 돌 모으시거나 이렇게 신기한 돌을 모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던 다른 선생님들이 이 학생도 염씨다. 왜냐 염씨가 되게 특이한 성인데 저도 염씨고 그 선생님도 염씨셨어가지고 근데 전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냐면서 그런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해서 주신 건데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것들이 진짜 금이라고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어릴 적 선물 받은 작은 돌 하나. 삶의 방향성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연구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을 하는데 어렸을 때 이런 선물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호기심을 갖게 됐던 게 아닌가. 연구자를 꿈꾸던 어린 소녀는 멀고 낯선 미국 땅을 경험하며 다윗처럼 굳세고 단단해졌는데요. 남다른 뚝심과 열정으로 이제는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과학자가 됐습니다. 저녁 시간, 양손은 무겁지만 걸음은 가벼워 보이네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녁 먹을 때가 돼서 학생들 배고플까 봐 족발 사들고 가고 있습니다. 안녕. 어릴 적 선생님에게 받은 추억처럼 연 박사도 학생들에게 진심을 나누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잘 사주세요?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학생들을 향한 아낌없는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오늘도 학생들이 연구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염지연 박사. 어떨 때는 되게 친구처럼 이제 잘 지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선배 입장에서 이제 학교 생활이라던가 그런 학업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다가 또 이제 학문적인 것도 여쭤보게 되면 또 교수님들께 전문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 왜 아스파탐 있잖아. 연 박사 연구팀은 오늘도 열띤 아이디어 회의로 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단번에 눈에 띄는 빨간 스포츠카. 이게 교수님 차세요? 네, 멋있죠? 새빨간 게 돋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제가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같이 데리고 온 제 에마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개성과 생각으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분야에 뛰어든 염지연 박사. 결과가 더디고 시행착오가 많더라도 연구에 지름길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또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끔 엄청 빨리 가는 차들이 있고 자기 속도 유지하면서 꾸준히 가는 차들이 있는데 빨리 간다고 해서 다인 것도 아니고 보통 빨리 가다가 빨간불에 막혀 있으면 결국에 천천히 가던 저랑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빨간불에 딱 도착했을 때쯤에 파란불로 갑자기 바뀌어서 제가 그 차보다 먼저 출발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만 봐도 그냥 자기 속도대로 자기가 가는 길을 꾸준히 가는 게 나을 때도 있겠구나. 도서관에서는 연 박사의 연구 가치관이 투영된 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연구는 끝없는 불안감과 싸워야 하지만 도전과 개척이 과학자의 숙명이기에 자신만의 속도로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훌륭한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대하는 무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죄인, 속죄를 구하는 참회자들이다. 항상 과학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실험이 맞는 걸까? 내가 가정하고 있는 이 사실들이 실제로 입증될 수는 있는 걸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이런 등등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제 가설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려면
그 가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설득되기 전에는 마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랑 심정이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무죄라는 것을 어떻게든 입증을 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연 박사는 나노물질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는데요. 특히 나노입자의 경우 빛의 민감도가 뛰어나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이 나노입자에 빛을 이용해서 방향성을 부여하려고 하거든요. 그동안은 생체 분자가 가진 방향성에 따라 구조체의 방향성이 좌우됐지만 빛을 이용하면 자유자재로 방향성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막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빛이 오다가 이 필터를 지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만 바이브레이션 하는 빛이 되고 선형 편광이 되고 이 필터를 지나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도는 왼쪽으로 도는 그런 빛이 되게 됩니다. 염지연 박사는 방향성을 가진 빛을 나노 구조체에 오랫동안 비추면 나노물질이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했습니다. 오른쪽 방향성이 있는 이런 모양의 분자를 사용하면 딱 그 모양의 나노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유연성이 별로 없는데 빛 같은 경우에는 조절할 수 있는 게 파장도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세기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더욱 유연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연구 논문은 2015년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되며 나노 소재 개발에 파급적인 기술로 주목받았습니다. 안녕. 지금 저희 실험 설계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어요. 연 박사 연구실은 학생들에게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데요. 최대한 특히나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면서도 최적의 성능을 가진 조건을 컴퓨터로 미리 설계해보며 보다 효율이 높은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진짜 만든 구조체를 사진 찍은 거예요. 하지만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방향성 있는 나노체를 실제 산업에 응용하려면 방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연 박사는 2018년 자석물질이 나노체가 갖고 있는 빛의 방향성을 증폭시켜준다는 것을 최초로 밝힌 것입니다. 그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방향성을 가진 나노 구조체를 만들 수 있었다는데요. 과학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염지연 박사의 꿈이 한 발 앞당겨진 순간입니다. 꽃처럼 되게 이쁘잖아요, 방향성을 줬을 때. 그리고 저희 몸 자체가 전부 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그 방향성이 왜 자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저희 연구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 정답을 찾는 데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되게 더 뿌듯함과 그 흥분되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염지연 박사가 연구에 매진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발전을 주는 이로운 과학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그는 과학의 정답을 찾는 여정에 당당히 뛰어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아침. 하루 일과의 시작은 신나는 음악인데요. 업무에 활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신나는 노래를 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일 안 하고 춤추고 있고 가끔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노크하고 그러면 불시에 들어오니까 저도 이제 음악이 틀어졌다는 사실을 까먹고 그냥 켜놓을 때가 있으니까
애들도 어느 정도 제 취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이 이렇게 밥 먹는데 교수님 클럽 좋아하시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옆에 사람들도 있는데 말 조심해야지, 클럽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클럽 음악을 좋아하는 거지. 단어 선택을 조심히 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곧 화상 미팅이 있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거나 미팅이 있을 때 사용하는 카메라예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시노매그 나노 입자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저희가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방향성이 있는 자석 나노 입자는 실제 임상에 활용되기 위해서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보철물 같은 거를 몸 안에 갖고 계신 분들, 또 뭐 노약자나 임산부들 중에 MRI 이미징을 이제 권유하지 않는 환자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 이미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단일 입자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성을 부여한 자석 나노 입자를 이용하면 약물 전달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혁신적인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고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B는 빨리 진행할수록 좋으니까요. 신진 연구자이신데 상당히 연구에 진취적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연구 주제가 상당히 좀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성을 이용해 혁신적인 기술을 제시하는 염지연 박사 연구팀. 자석 나노 입자의 방향성을 더해주면 MRI 이미지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조영제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자기장에 의해 방향성 있는 자석 나노 입자가 흔들리며 발열하기에 환부의 치료 효과도 있다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방향성을 부여해서 합성한 자석 나노 입자는 외부 자기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곳으로 이 나노 입자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 췌장암 같이 장기가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장기 같은 경우에 약물을 전달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만들어진 자석 나노 입자에 췌장암에 적합한 약물을 붙이고,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통해서 췌장에 정밀하게 보내게 됩니다. 약물을 전달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췌장암에만 그 약물이 전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항암 치료할 때 약을 다 먹으면 머리가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 온몸이 아픈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부작용 없이 더 효율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석처럼 사람에게 딱 달라붙는 조금 더 사람에게 가까운 과학. 더 많은 곳에 과학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이 염지연 박사가 꿈꾸는 목표입니다. 계속 연구를 하면 양파 껍질 까듯이 이 카이랄리티라는 게 처음에는 과학적인 데에서만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바이오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걸 알게 됐고, 이렇게 새로운 면들을 보게 되니까 질릴만 하면 또 재밌게 다시 하고, 질려하면 또 다시 재밌게 하고, 더 즐겁고 재미있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연구라는 레이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모두 값진 성과라는 것을 알기에 염지연 박사는 지금도 자신만의 연구 방향성을 믿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예요? 우와. 오, 되게 감정인데요? 여기 문구도 되게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해주셨네요. 네. 오. 감사합니다. 감동스. 제 연구가 되게 있어 보이게 잘 써있네요. 원래 없어 보이는 거였나요?
아, 이거 바로 저기다가 전시해놔야겠는데요? 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패고 엄청 고심을 많이 하시고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되게 방금 엄청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